안녕하세요. 썰림주의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밥을 해서 드시나요? 저는 바쁜 현대인이라 차마 집에서 밥을 자주 해먹진 못하고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저는 주문할 때 리뷰를 가장 많이 보고 주문하는데요. 별점이 높고 칭찬글이 많을수록 믿음직하지만 별점이 없거나 낮고 비판글이 많으면 시켜 먹기 찝찝하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악질 손님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썰은 배달의 민족 갑질의 빌런입니다. 첫 손님은 마라 빌런입니다. 여러분은 마라탕 좋아하시나요? 저는 마라탕을 참 좋아하는데요. 마라탕은 이름 그대로 매운맛이 특징이죠. 혀를 톡톡 쏘는 알싸한 매운맛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면서도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짬뽕과 결이 다른 매운맛에 중독성도 강해서 여름에도 가끔 생각나죠. 매운맛이 장점인 마라탕은 아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맵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여름 한 손님이 마라탕을 주문합니다. 그는 사장님에게 전화해 아기랑 먹을 거거든요. 아예 안 맵게 부탁드려요. 하고 부탁한 뒤 요청사항에도 아기랑 먹을 거라 아예 안 맵게 해주세요. 라고 적었는데요. 물론 요즘엔 0단계 마라탕을 파는 곳도 있지만 이 가게는 순한 맛만 있었습니다. 0단계 마라탕을 만들어 본 적 없던 사장님은 마라탕 본연의 알싸한 매운맛을 최소한으로 해 순한 맛보다도 덜 맵게 만들어 보냈죠. 하지만 마라탕을 받아본 손님은 빨간 색깔을 놀라 사장님에게 전화해 항의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제가 아기랑 먹을 거라고 아예 안 맵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한 맛보다 안 맵게 했는데 원하시면 다시 해드릴게요. 됐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손님은 배달앱에 별점 1점을 남깁니다. 주문 전에도 아기랑 먹을 거라고 했는데 순한 맛보다 안 맵게 했다고만 하시네요. 안 매운 거는 매운맛이 아예 제로라는 거 아닌가요? 사과도 못 듣고 황당하고 기분이 어찌나 상하던지. 해당 리뷰는 캡처 후 빠르게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글을 보고 아니 마라탕에 마라 안 들어가면 땅콩탕 아님? 애기한테 먹을 거면 물에 씻어주면 되겠네. 마라가 뭔지 모르나? 왜 마라탕을 주문함?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새벽 빌런입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음식을 시켜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에 깨어있다 보면 갑자기 자극적인 음식이 먹고 싶어질 때가 있죠. 밖에 나가기는 귀찮고 음식은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배달을 주문할 때가 많은데요. 이 손님은 돈을 내기도 귀찮았나 봅니다. 새벽 2시 마감 준비를 하던 사장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손님이었죠. 그는 45,000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하려 하는데 계좌 이체가 가능한지 묻습니다. 이 시국에 45,000원은 매우 큰 금액이었죠. 사장님은 냉큼 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죠. 피곤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던 사장님. 그런데 음식이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입금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사장님은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러자 손님이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한도 계좌라 입금이 안 돼서요. 그냥 내일 아침에 입금하면 안 될까요? 네? 잠시만요. 손님이 전화를 끊더니 한 사진을 보냅니다. 한도 계좌의 정의와 한도를 푸는 방법이 적힌 게시글 캡처 사진이었죠. 사진을 보낸 손님은 사장님께 지금 카드도 안 긁히고 점검 끝나면 결제될 것 같아 시켰는데 서류를 제출해야 한도가 풀린다네요. 정말 죄송한데 아침에 은행에 서류 제출하고 바로 입금해드리면 안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사장님은 결국 입금을 안 하면 보내줄 수 없다면서 완성된 음식은 배달 기사님들께 드렸다고 합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진짜 배고픈 인간도 아닌데 헝그리 정신에 동칠하네. 내일 입금 받으면 모레 배달해준다고 하세요. 새벽 2시엔 서류 제출해야 한다는 상담도 안 해줄 텐데 미리 알고 있었네. 저 시간에 음식 시켜 먹고 잘도 아침에 은행 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도 계좌를 쓰고 있었다면 먼저 확인을 하고 주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 같네요. 마지막은 스시 빌런입니다. 여러분은 초밥 좋아하시나요? 저는 초밥을 꽤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빌런도 초밥을 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식집을 하고 있는 사장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배민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요청사항엔 두 눈을 의심케 하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손님은 배가 너무 고팠나 보네요. 가게 요청사항에 너무 배고파요. 연어초밥 4피스만 더 부탁해요. 리뷰 예쁘게 잘 올리겠습니다. 약속해요. 별 5 리뷰 히읗히읗. 배달 요청사항엔 묶음 배송 금지, 꼭 바로 오세요. 배달 시간 개선합니다. 묶어서 오면 반품해요. 라고 적었습니다. 묶음 배송은 기사님들이 한 번에 여러 집에 배송을 하는 배송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묶음 배송이 여러 집을 들렸다 와서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니 묶음 배송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초밥 전문점은 연어 초밥 4피스를 메뉴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묶음 배송이 불가해 배차도 잡히지 않고 무려 7,000원어치 메뉴를 무료로 달라는 손님의 황당 요구를 받아줄 수 없었던 사장님은 결국 주문을 취소합니다. 주문을 취소한 것을 알게 된 손님은 곧장 사장님께 연락해 따졌는데요. 아니, 왜 제 주문을 취소해요? 연어 초밥이 아까우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재료가 다 소진돼서요. 아니잖아요. 요청사항 들어주기 싫어서 꿰부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장 맘대로 취소해도 돼요? 요즘 장사하기 쉬우신가 보네요. 손님의 막말을 조용히 들은 사장님은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리며 멘탈이 바스러진다고 토로했는데요. 이를 본 사람들은 요청사항이 문제인 걸 자기도 알고 있네. 왜 가게는 손님한테 별점을 못 매기냐? 리뷰로 흥정하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우튀김 갑질 사건을 아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새우튀김을 주문해 받아먹고 다음날 전화해 폭언을 하며 환불을 요구한 손님 때문에 사장님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이를 통해 쿠팡이츠뿐만 아니라 배달대행 업체를 향한 비난이 쇄도했었는데요. 사건이 터진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갑질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더 흥미로운 썰을 준비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